그때 이제 빌라가 얘기 나왔으니까 투자할 때 주의할 점을 말씀드리자면 시세 확인이 어려워요. 빌라는 2010년식이냐 2002년식이냐에 따라 전용이 똑같아도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전용이 또 얼마냐. 그리고 제 빌라 같은 경우는 전용이 10.5평이었는데 실면적은 12평이었어요. 확장이 돼 있었거든요. 빌라인데도. 그래가지고 봤을 때 약간 혹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올수리를 했거든요. 여기서 팔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좀 모던하게 했다는 거. 그리고 약간 그 팔 때 또 고민을 약간 팁을 얘기 드리자면 팔 때 누구한테 팔 거냐를 정해놓고 수리를 하시면 좋아요. 투자자한테 팔 거냐, 실거주한테 팔 거냐. 실거주자라면 신혼부부한테 팔 거냐, 아니면 노부부한테 팔 거냐. 이제 이런 걸 줘서 신혼부부면 정말 예쁘게 해놔야지 팔리고요. 투자자는 인테리어를 하든 안 하든 싸게 내놔야지 잘 팔리고, 이제 노부부 같은 경우는 이제 적당하게 깨끗하면 가격만 맞으면 이제 좀 사시는데, 노부부 같은 경우는 빌라는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조금 힘들어 하시기도 해요. 그래서 낮은 층을 좀 선호하세요. 그런 걸로. 그러니까 빌라를 할 때도 내 수요축이 누가 될까를 생각해서 임대를 놓거나 팔 때나 살 때 이런 걸 항상 고려해서 하시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있냐 없냐, 또 층이 2층이냐 3층이냐 5층이냐. 5층은 진짜 빌라 잘 안 팔려요. 계단을 5층으로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숨이 턱턱 막히거든요. 임장 갈 때도 힘들어요. 그래서 특히 유모차 끌어야 되는 뭐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5층 절대 안 가요. 엘리베이터 없는데.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시세 확인이 어려워요. 똑같은 집이어도. 그래서 그런 거를 잘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그리고 빌라는 황금성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빌라는 가격을 낮춰도 안 팔릴 수가 있고, 아파트는 가격을 낮추면 그래도 거래가 잘 되는 편이라는 거. 그리고 관리가 어려워요. 아파트는 장기수선 충당금이라고 해가지고 관리비에서 얼마씩 떼가지고 수리를 해서 관리를 하거든요. 건물을. 근데 빌라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노후화의 정도가 엄청 빨라요. 아파트에 비해. 그래서 이런 관리의 어려움이 있고, 또 수리의 어려움도 있어요. 빌라 같은 경우 날림 공사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재도 막 싼 거 쓰고 대충 막 계단을, 어느 빌라를 가보면 계단을 올라갈 때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렇게 걸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보면 그 계단 간격이 다 다른 거예요. 완전 날림 공사를 해서. 그리고 어떤 빌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올라가는 데가 천장이 너무 낮아가지고 키가 큰 사람을 이렇게 걸리는 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빌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날림 공사의 후유증이 있는데, 또 날림 공사의 후유증의 가장 큰 건 누수거든요. 누수 결로. 근데 사실 제가 산 빌라에도 위층에서 누수가 있었어요. 근데 싼 빌라여가지고 위층에 사시는 분도 경제적인 사정이 안 좋았던 거죠. 그래서 누수가 생겨서 제가 도배를 새로 했는데 얼룩이 져서 이제 그거 도배비를 받아야 되는데, 위에 분은 누수를 고칠 돈도 없을 뿐더러 그 도배까지 돈을 달라고 했을 때 이분은 발뺌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좀 수리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빌라 같은 경우는 그 인테리어나 이런 내부가, 아파트는 다른 집을 봐도 비슷한데 빌라는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어서 또 수리의 어려움, 이런 것도 참고해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빌라는 대출의 어려움이 있어요. 1억 미만인 경우 대출을 안 해주는 은행이 좀 많아요. 그리고 또 왜냐하면 너무 소액이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흔들릴 수 있고 이제 담보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는 안 해줘 이런 데가 있고, 또 감정가도 낮게 해주기 때문에 대출도 보통 빌라는 60% 정도만 해주려고 해요. 그래서 대출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빌라 같은 경우는 빛이 안 들어오는 빌라들이 많아요. 오피스텔과 같이 앞에 이렇게 가려져 있는 빌라들이 많고, 저쪽 아까 그 검암 위쪽으로 더 가다 보면 원당지구랑 이런 데, 당하동 이쪽이 있거든요. 그쪽 빌라들은 되게 인기가 많아요. 수요가 엄청 많아가지고 월세 세팅을 하려고 저도 갔는데, 이 도로를 끼고 도로 앞쪽에 나와 있는 빌라들은 좀 비싸요. 근데 하나같이 그 빌라 뒤에 뒷동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 뒷동들은 아까 오피스처럼 완전 가깝게 붙어 있어가지고 이삿짐 센터 사다리를 올려야 되는데 사다리 차가 못 들어갈 정도로 안에 깊숙이 있으면서 채광도 하나도 안 돼요. 그래서 가격이 앞동보다 엄청 싸요. 그래서 임대 수익률은 오히려 잘 나오죠. 임대가는 똑같거든요. 근데 임대를 구할 때
그 앞에 집이 먼저 빠지고 뒤에 집이 더 나중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공실의 위험성이 조금 더 크고 매도할 때 좀 쉽지 않다는 거.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이제 빌라 같은 경우는 중개 수수료가 이제 매매가의 0.4%잖아요. 근데 빌라가 6천만 원을 팔았다고 쳐요. 그러면 수수료가 얼마예요? 24만 원이죠. 부동산 사장님이 열심히 할 금액이에요, 아니에요? 웬만한 4억, 5억 막 이런 거 하면 한 개만 팔아도 300만 원 막 이렇게 중개 수수료 받거든요. 전세까지 맞춰주면. 제가 얼마 전에 그 아파트를 투자할 때 전세까지 맞췄더니 중개 수수료만 4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여유로워요. 투자할 때도 정말 친절하게 해주고. 근데 이런 분들은 24만 원 받겠다고 매달려가지고 막 끝까지 팔아주려고 안 하거든요. 그러면 이걸 매도를 할 때 어떻게 되냐. 약간 기획부동산이라고 해서 이것만 작업해주는 부동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획부동산과 작업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권유를 받은 건데 제가 7,500에 내놨잖아요. 그러면 이 기획부동산이 붙으면 어떻게 거래를 하는 거냐면 8,000이나 7,700이나 7,800에 브리핑을 하는 거예요. 매수자한테. 그래서 입금가 7,500. 그럼 저는 7,500만 받는 거고 그 이상으로 받게 되는 건 그 기획부동산에서 자기네들끼리 나눠 먹는 거예요. 100만 원, 200만 원씩. 그러니까 그래도 100만 원, 200만 원 남아야 자기네들이 이렇게 움직이겠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만약에 빌라가 너무 매도가 안 된다. 그러면 이렇게 기획부동산과 작업하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내 집 가지고 걔네들이 돈을 바로 받아간다 해서 기분이 나쁠 수 있거든요. 사실 저도 되게 기분이 나빠가지고 처음엔 좀 받아들이기 힘들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원하는 금액만 딱 받아준다고 하면 뭐 그 나머지는 그분들의 노고에 보답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빌라 같은 경우 새로 분양을 받든 아니든 불법 건축물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사선 제한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베란다를 설치하게 못하게 해놨는데 그걸 불법으로 이제 베란다를 이렇게 해가지고 막아서 베란다로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 걸리면은 이행 강제금이라 그래가지고 벌금을 계속 그거 철거할 때까지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불법 건축물 확인하겠다고 관공서에 전화했다가 자기가 신고한 꼴이 될 수도 있으니까 잘 알아보셔야 돼요.